자, 지금부터 우리 오늘 배웠던 내용 한번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법 메일 정리 노트 1번 볼까요? 자,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준비수부터 2023년 이후에 증여받은 토지나 건물 또는 부동산을 취득하시는 권리라 또는 해원권을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이때는 증여 2월 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예, 여러분 맞는 말이죠. 그래서 2023년 이후에는 이 증여받은 토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몇 년 이내, 그러면 10년 이내에 그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을 제3자한테 양도하면 이때는 뭘 적용하는 거죠, 여러분? 증여 2월 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2023년 이후라는 것은 바로 요 10년 이내를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202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것은 5년입니다. 5년. 그래서 여러분 요걸 좀 봐주시고, 물론 항상 증여 2월 과세 규정은 누구일 때만 적용한다?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라는 왼수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등을 제3자한테 양도할 때 적용하는 규정이다. 그럼 이때 여러분 증여 2월 과세 규정의 결론은 뭐죠? 그렇죠. 반드시 그 양도자의 취득 시기를 증여받은 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한 배우자나 직계준비속에 당초 취득일로 한다는 걸, 이게 바로 증여 2월 과세 결론이죠. 여러분 꼭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라는 거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겠고요. 2번 증여 2월 과세의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거나 납부할 증여세가 있는 경우, 즉 증여를 받았을 때 증여세 납부한 게 있다면 그 납부한 증여세를 양도가세 필요경을 공제한 자는, 여러분 밑줄 여기서 양도가세 필요경비를 공제한 자네가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도 차익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양도 차익 한도 내에서 기납한 증여세를 뭐로 여러분? 필요 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다가 여러분 우리 이번에 2024년에 개정돼서 당초 증여자가 납부한 뭐가 있다면 자본적 지출액이 있다면 올해부터는 요 필요 경비를 계산할 때에 증여자의 자본적 지출액도 필요 경비로 잡을 수 있다 없다? 예, 있다. 요게 올해 개정된 거죠, 여러분. 2024년 개정됐네요.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번, 2번 다 맞는 말이네요. 그렇죠? 자, 3번.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요거 지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또는 시가 미달하게 양도한 거죠. 그래서 특수관계인가 바로 고가 양수를 하거나 또는 뭐예요, 여러분? 저가 양도를 하면 이때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거로 인정될 때는 그때는 취득가 또 양도가액을 실질 거래가가 아니죠. 이때는 바로 실질, 즉 부당행위상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실질 거래가액이 아니라 뭘로 계산하라 그러면 시가로 계산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3번은 틀린 말이 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4번.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주택이나 입주권은 50%의 세율을 졌다. 아니죠. 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을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때는 50%가 아니라 몇 프로예요? 그러면 70%가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4번도 틀린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5번. 건설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공사용역 대가를 취득한 채비지를 토지 구역 환기 처분 공고 전에 먼저 양도한 거죠. 그럼 그때는 등기부를 정리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그때는 미등기 양도 자산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미등기 양도에서 제외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바로 5번은 맞는 말이 되죠. 자, 6번.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한 경우는 양도소득 과세 표준 예정 신고 의무가 없다 그래야 되면 아니죠. 양도소득세 납세 문제라면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해서도 예정 신고 의무가 없다가 아니라 뭐야, 여러분? 있다가 되는 거죠. 있다. 그래서 바로 6번이 틀린 말에서 정답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7번. 2024년 7월 21일에 건물을 매매로 양도한 경우 2024년 10월 31일까지 양도소득 과세 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된다 그랬죠. 자, 그럼 여기서 7월 21일이 양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예정신고기는 원칙적으로 양도에 속한 달의 말일인 7월 30일부터 몇 월 이내에 돼요, 여러분? 2월 이내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2월 이내면 언제 되는 거예요, 여러분? 9월 말일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10월 말이니까 맞아서 틀렸어요, 여러분. 틀린 말이죠. 그래서 7번은 틀렸다. 그래서 7월 21일 날에 양도했을 때는 예정신고기는 9월 말까지가 되는 거죠.
8번 예정신고 납부시 납부세액이 얼마? 2천만 원인 경우죠. 그러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 그처럼 이게 분납기한이 지나는 거죠. 납부기한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그 세액의 50% 이하다. 아니죠. 2천만 원이면 세액의 100분의 50이 아니라 100분의 50 이하가 아니라 1,000만 원을 뭐 하는 금액? 초과하는 금액이죠.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하는 거죠. 2천만 원을 뭐 해야? 초과할 때, 2천만 원 초과할 때 50% 이하가 되는 거고요. 2천만 원까지는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8번은 틀린 말이죠. 자, 9번. 국외 소재 부동산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 이거는 국외 부동산이죠. 예, 양도소득세 납세는 해당 국외 부동산 양도까지 계속해서 몇 년 이상을 5년 이상 어디에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거주자 한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9번은 맞는 말이 된 걸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10번 보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국외 자산의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자, 국외 자산의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도 장특공은 공제를 안 해주는 거죠. 그러면 적용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10번 틀린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국외 부동산은 장특공은 안 해줍니다. 그러나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정리해 두시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번 우리 문제풀이 마지막 강의 매일 정리 노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